아유, 영상을 10분 넘지 않게 찍으려고 되게 노력 중이고요. 초등수학 기본 플러스 응용 1-1 첫 번째 책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이 책을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느냐? 우선 공부 환경은 꼭 자기 방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엄마나 아빠가 함께 있는 거실과 그리고 식탁 위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주로 하시고요. 어떤 대화를 하냐면 여기 첫 페이지. 자, 이 내용을 몰라서 지금 수업 들으시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지금 제가 책을 폈어요. 자, 숫자의 개념. 1부터 5까지의 수 알아보기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이렇게 몇 개인지 세어보다가 그렇게 하다가 숫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라는 것은 자연 만물에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것의 산물이에요. 이거는 수학은. 그래서 이질감 없이 인간이 수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는 거죠. 이렇게 세다가 그게 어느 날 숫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재밌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세는 것이랑 숫자를 부르는 이름이랑 달라요. 이게 참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세는 것과 숫자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 세웠어요. 6부터 9까지도 세보고요.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째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여기도 숫자를 세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읽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에요. 이 기본 개념은 한 번에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설명을 해주시고 아이한테 뒤에 있는 문제들을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답을 맞추면서 엄청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어 붙이기도 하고 숫자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셉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장을 다 넘기면 몇 번째까지 세웠어요. 색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1부터 5까지 수 알아보기 해서 숫자를 알아보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1학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과 그리고 연필 잡는 거. 이거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연필 잡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연필 잡는 걸 도와주는 도구들이 좀 있어요. 보조 도구들이.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도와주시거나 예쁘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바르게 쓰게 도와주시고요. 그림에 알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면 이거를 엄마가 처음에 읽어주시지만 나중에 아이가 읽게 하세요. 누구누구야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좀 읽어봐봐. 엄마 지금 딴 거 하니까 좀 들을게 라고 말하면서 그래? 하고 아이가 이거를 읽고 말로 읽도록 일단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면 집중하게 돼요. 안 그러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안 읽어요 애들이. 하나도 안 읽어요 진짜. 아니면 손으로 짚어가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수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엄마의 관심은 오롯이 내가 혼자 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아빠가 나만 봐주고 있다 이렇게 받도록. 특히 이렇게 20번 같은 경우 정욱이는 교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정욱이가 물을 준 화분은 오른쪽에서 둘째 화분입니다. 정욱이가 물을 준 화분에 색칠해보세요 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긴 게 좀 있으면 안 읽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읽는 것이 재밌도록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애들이 수학을 계산을 못해서 못하는 친구가 없고요. 대신에 뭐냐면 문제를 못 읽어요. 문제를 못 읽어서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지요. 자, 그 다음 9까지의 순서를 알아볼까요? 하고 있어요. 자, 큰 수와 작은 수 비교하기. 아무것도 없는 것을 0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읽다 보면 아마 재밌는 게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교과서 나온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짝을 지어주기, 세어보기,
그러니까 다 뭐냐면 몇 개인지 세어본 다음에 그게 숫자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세어보고 숫자가 되고 세어보고 숫자가 되고 그리고 한글을 읽어야 돼요. 한글을 따박따박 소리내서 읽고 문제를 풀어내면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꽤 많아요. 그래도 하루에 장수로 정해놓고 하시던가 이렇게 1시간 시간을 정해놓으시던가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응용력 기르기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단원평가라는 게 나와요. 전 주로 이건 놔둬요. 왜냐면 학기가 시작되면 그때 가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다시 풀어보게 하죠. 안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정말. 그래서 아이들은 잊어버릴 수 있다. 반드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나와요. 서술형 문제. 지난주에 동화책을 수림이는 5권을 읽었고 민지는 6권을 읽었습니다. 누가 동화책을 더 많이 읽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에 나와 있었던 순서 숫자를 가지고 더 많은 5권과 6권 중에 누가 크냐 이런 걸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단원이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수학은 계산이 아니에요. 하지만 계산을 포함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도형의 기초거든요. 도형의 기초를 잡아주는 거라서 어떤 모양들을 인식하는 능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정말 눈만 있으면 뭐 소리만 들을 줄 알면 그냥 보고선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너무 쉽지만 아이들은 이런 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줘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거는 나중에 이 단어는 아마 도형 단원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2단계 푸시고 3단계 풀면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3단원 덧셈과 뺄셈 드디어 나오네요. 계산이 나와요.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르기와 모으기. 모으기와 가르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덧셈하는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모으기와 가르기를 잘 해야 돼요. 자, 9가지의 물건을 모으기와 가르기. 9개까지 모으기와 가르기예요. 4개랑 2개를 모으면 6개가 되지요. 반대로 6개는 4개와 2개로 나눠지죠. 이걸 가르기라고 해요. 모으기, 가르기. 이게 덧셈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덧셈과 뺄셈의 기본 개념이에요. 더한다 뺀다는 게 대체 뭘까요? 갖다 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거겠죠? 그걸 모으기와 가르기라고. 덧셈은 모으기, 가르기는 뺄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엄마랑 놀아도 돼요. 자, 이제부터 7을 가를 거야. 1, 그러면 6, 3, 그러면 4. 이렇게 서로 말할 수 있도록 톡톡톡톡 서로 주거니 받거니 게임 하셔도 괜찮아요. 가르기와 모으기를 해보자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이걸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사실은. 그림을 보고 문제 이야기를 만들라는 거죠. 주차장에 승용차 3대가 있었는데 2대가 더 들어와서 5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진짜 아이들은 글 읽기 너무 싫어하는데 계속 글이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추세예요. 지금부터 1학년부터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말 점점 더 하기 싫어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학년부터 공부를 시키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하기를 나타내는 방법. 쓰기는 이렇게 더하기라고 덧셈의 기호를 알려주고 있어요. 수를 덧셈에서 세워보고 있죠. 모아서 더하기 해보고 있죠. 그림이 좀 많은 편이에요. 1학년 책은. 그리고 빼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더 많은가. 그림을 보고 빼는 이야기 만들기 해서 주로 이렇게 액티비티를 많이 해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빼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 가르기 하며 빼기. 7을 3과 4로 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2가지 식이 나옵니다. 7 빼기 3은 4, 7 빼기 4는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좀 최대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기 다지기를 지나서
자, 이번에는 특별한 숫자 0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수에 0을 더하거나 0을 어떤 수 0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수를 0에서 어떤 수에서 0을 빼거나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면 어떻게 될까? 자, 3 더하기 0은 3.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보면서 이 책은 이렇게 보시면 아마 조금만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덧셈과 뺄셈하기도 그런 개념으로 가르기와 모으기로 설명하셔야 돼요. 4와 1이 만나면 5가 되잖아. 모았지? 4와 2가 모여서 6이 된지. 그런데 7은 1과 6으로 갈라지지. 7은 4와 3으로 갈라지기. 이렇게 우리 이제부터 모으기 게임 할까? 또는 가르기 게임 할까? 하고 게임을 통해서 말로 그냥 자, 우리 9를 갈라보자. 내가 말을 하면 너가 나머지 숫자를 말해. 2 그러면 7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렇게 긴 문장제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이 읽어주시고 풀면 좋아요. 자, 3단원이 끝났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4단원으로 갈게요. 4단원은 뭐가 있을까요? 비교하기. 비교하기는 뭐냐면 측정 영역이에요. 길이 비교하기, 무게 비교하기, 넓이 비교하기, 담을 수 있는 양 비교하기. 자,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숫자를 가지고 크기를 비교해서 길이를 비교하고 무게를 비교하고 넓이를 비교할 수 있죠. 자, 이제는 그냥 지금은 아직 시각적이에요. 긴 것이 어떤 것일까? 더 긴 거, 더 짧은 거 하다가요. 어떤 게 더 무거울까 하다가 그렇게 돼 있고요. 어떤 쪽이 더 넓을까? 넓다는 말의 개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단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말 수학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넓이, 여기서는 무게,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말 쓰진 않죠. 길이, 누가 그렇지, 누가 더 큰가 이런 거는 얘기하긴 하지만 평상시에 쓰지 않지만 수학에서 꼭 쓰는 말이 있어요. 들이라는 것도 있는데 담을 수 있는 양, 이거 나중에 들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아직은 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기초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계산들이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아이들이 못하는 거는 수학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문제를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문제를 읽지 못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거를 같이 재밌어 하면서 오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재밌어 하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단원 50가지의 수까지 갑니다. 몇십, 10 알아보기, 십몇 그리고 모으기 가르기. 여기도 모으기 가르기 나오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바닥 올리고 막 이럴 거예요. 자, 9 다음의 수는 10이거든요. 그래서 10을 만드는 수, 10의 보수 우리 배웠죠. 예전에 1 하면 9, 2 하면 8, 3 하면 7, 4 하면 6, 5 하면 5 이렇게 10을 만드는 모아서 10이 되는 숫자를 말해보자 라는 거 아까 작은 숫자부터 연습하셨다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몇, 11, 12, 13, 14, 19까지예요. 10개씩 한 묶음을 낱개 하나는 11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10개씩 묶음 1개와 낱개 1개. 자, 이럴 때 수막대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예전에는 이 수막대가 정말 막대 형태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교구하는 데 가면 있는 것 같아요. 막대가 아니고 이렇게 블럭처럼 이렇게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그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0만큼 묶고 수로 나타내세요. 자, 이제 수가 돼야 돼요. 이제부터 10개가 넘어가는 경우는 세기가 어렵잖아요. 11개, 12개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11, 12, 13, 14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까지는 셀 수 있어요. 손이 10개니까 손가락이. 그쵸?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세는 것이 아니라 11, 10, 11, 12, 13, 14라고 숫자로 가셔야 돼요. 숫자 이름으로. 몇을 10몇을 모으기와 가르기. 6하고 7을 모으면 13이 돼요. 12는 5와 7로 갈라지죠. 그래서 6하고 7을 더하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개념 익히기 다시 보시면 몇십, 10, 20, 30, 40 몇십이 몇 개 있냐 수막대로 보시면 되고요. 느껴야 돼요. 아이들이 이게 양을 느낀 다음에 그게 숫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학의 기본 본질이에요. 내가 느껴진 그 양이 이게 숫자가 되는구나. 그걸 측정하면 숫자가 되는구나 라고 느껴야 돼요. 그게 1학년 수학의 정말 중요한 점이고요. 다른 방법, 수직선에서 숫자를 느낄 수 있죠. 여기서 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있는 숫자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아마 좋은 게 아이들 키 이렇게 벽에다가 가끔씩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키재는 아마 뭔가를 붙여놓으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것도 숫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수 배열표에서 수의 순서를 알아보기. 수의 순서 하나씩 증가하는 수의 순서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어느 수가 더 클지 수 모형 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덧셈 뺄셈은 이제 2학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번 단원은 여기까지고요. 5단원까지 존재하고 네, 주의하실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장제 문제는 처음에는 엄마와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을 때까지. 만약에 아이가 읽다가 읽다가 중간에 뭐 덜 읽거나 잘못 읽으면 웃으면서 다시 읽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막 흐리지 않도록, 말을 흐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읽는 것만 훈련시켜줘도 절반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랑 읽는 거가 그게 정말 수학을 거의 한 80%는 좌우하는 것 같아요. 1학년의 수학은 특히. 잘 읽고 잘 쓰게 해주세요. 이 책은 여기까지입니다.